닥쳐. 더 진심으로 다가가도 괜찮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조용히 깊어가는 그 별장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사랑이 늦게 찾아오면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은 때로 사람을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서울을 떠나 조용한 제주도 별장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진 삶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는 일을 허락하게 된 그날 밤, 그녀가 받은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그렇게 끌어당겼을까요? 어떤 벽을 넘어야 비로소 서로의 체온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따뜻한 시간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안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의 기로였을까요? 그저 외롭지 않기 위해 시작한 만남이 어느 순간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사건이 되기까지. 당신이라면 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의 체온과 숨결로 긴 밤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지켜보던 두 눈이 조용히 건네던 손끝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조 선생님과 정미경 씨의 사이로 남을 수는 없게 되었죠. 서울 성북동 오래된 고택을 개조한 2층 집이 언덕 끝자락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빛바랜 회색 담장과 흑철 대문 너머로는 정성스레 손질된 정원이 낮은 숨결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날도 저는 익숙하게 초인종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예요. 정미경입니다. 딸깍 전자음이 울리고 조용히 열린 문 사이로 저는 고요한 아침 공기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7년이 흘렀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그 사람의 빈자리만은 계절처럼 매년 돌아왔고, 저는 그 속에서 매일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던 책도 정리하던 살림도 모두 멈췄고, 결국 교단에 서던 일도 스스로 접었습니다. 혼자라는 걸 이렇게 오래 견딜 수 있을 줄은 저도 몰랐죠. 서초동에서 사는 친한 언니가 제 모습에 조심스레 말을 꺼낸 건 그 즈음이었어요. 미경아,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아파진다. 밖에 좀 나가. 누가 널 필요로 하는 자리라도 찾아봐야지. 그 언니는 부녀회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한 분을 통해 성북동에 사는 어떤 어르신 댁에 가사 도우미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라질 것만 같았기에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문화재청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조민석 선생님. 올해 67,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어느새 2주. 처음처럼 낯설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초봄의 햇살이 현관 유리창을 따라 은은히 번지고 있었고, 어제 닦아둔 대리석 바닥은 고요한 광택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자개장이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 놓인 작은 매와 도자기들이 잔잔한 분위기를 더했죠. 현관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저는 습관처럼 손을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위엔 전날 저녁 드신 그릇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흐르는 물 아래서 그릇을 닦는 소리가 집 안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조 선생님은 아침 식사 후엔 늘 2층 서재에 계셨고, 저는 1층 부엌과 거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부엌 창문을 열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 봄의 내음이 스며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 미묘한 결이 집안 어딘가를 누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익숙하던 기처, 은은한 발소리, 따뜻한 냄새 하나 없이 그 집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행주로 닦고 있을 무렵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조 선생님.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 얼굴은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2주 동안 그분을 뵈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아무 말 없이 계신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단정한 셔츠에 조용한 미소로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읽고 계셨는데,
그날만은 달랐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그는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분위기엔 어떤 조심스러움과 고요한 무게감이 배어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나오셨네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게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언젠가 누군가를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우물에서 조용히 울리는 울림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 선생님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그날 그분이 제게 건넨 첫 인사였어요. 그게 그날 그분이 제게 건넨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를 닦는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문득 거실 유리장에 비친 그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무의식 중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늘 단정하고 조용하신 분이었죠.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분의 옆얼굴은 전혀 다른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오래전 무언가를 떠나보낸 사람의 표정 같은, 그걸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 어딘가가 살짝 저려왔어요. 그건 처음 겪는 감정이었고 그 조용한 떨림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날 그 집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창밖의 바람도 햇살의 각도도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느리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거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다른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쿠션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책상 위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면서도 그분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저 눈길 한 번이었는데도 그 시선의 온기는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된장국에 들깨를 살짝 넣어 끓였습니다. 국물이 은은하게 퍼지는 사이 식탁을 정리하고 반찬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죠. 조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걸음으로 내려오셨고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날따라 어색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서로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죠. 항상 느끼던 건데 음식에 마음이 담겨 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작은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고 그 말투 속엔 아주 오랜 시간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손맛을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의 감정일지도 모르죠. 그리움, 따뜻함, 그리고 조금은 아릿한 회상.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래 해보다 보니 손에 익었을 뿐이에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수저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실타래처럼 제 손끝을 따라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요. 그 순간 햇살과 공기마저도 느리게 스며드는 듯했어요. 식사를 마치신 조 선생님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말없이 계단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신발장을 닦는 척하며 문가에 머물러 그분의 뒷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검은 니트 셔츠에 차분한 슬랙스를 입은 모습. 단정했지만 어쩐지 낯설 만큼 외로워 보였어요. 삐걱거리는 오래된 나무 계단이 그의 발자국을 천천히 받아주었고 그 울림이 이상할 만큼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분은 그저 이 집의 어르신이 아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지금은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고요한 남자라는 거요.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게 조 선생님도 그리고 저도. 다음 날 아침, 그날은 평소보다 1시간쯤 이른 시간에 집안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봄비 덕분인지 공기는 맑고 투명했고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설거지를 마친 식탁 위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 투명한 빛 사이로 깨끗이 닦인 유리잔들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조 선생님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계단을 내려오셨다. 미경 씨,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느껴졌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분을 따라 2층 드레스룸 앞에 섰다. 문 앞에서 멈춰 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손잡이만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향수가 퍼졌고 안쪽 벽장 앞에 금고에서 작은 보석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엔 진주 목걸이, 빛바랜 듯 고요했고 시간이 스며든 느낌이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보석함을 열고 작은 진주 목걸이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 순간 살짝 스친 손끝이 뜻밖의 뜨거웠고 그 떨림은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손을 타고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참 예뻤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무너질 듯한 그리움과 오래된 슬픔이 고요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잊지 못한 시간의 결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분은 목걸이를 다시 보석함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제게 다가오시더니 말없이 그 진주를 제 목에 걸어주셨죠.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있었고 거울 속에 저는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채색 옷 위로 노인 반짝이는 진주는 누군가의 지나간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제 삶에 포개지는 듯했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말투도 음식 맛도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감춰지지 않는 진심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꼭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목걸이도 그 기억도요. 저는 고개를 살며시 숙였습니다. 진주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이게 단지 남겨진 물건이 아니라는 걸, 한 사람의 오랜 세월과 상처, 그리고 그걸 지켜낸 용기의 조각이라는 걸 그제야 마음 깊숙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누군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건네는 용기가 닿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거실 창밖으로 바람이 느릿하게 흘렀고 그분은 조용히 와인 한 병을 꺼내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밤엔 같이 마셔도 괜찮겠죠. 붉은 와인이 잔에 천천히 채워졌고 오래된 향기 속에 가만히 녹아드는 숨결이 스쳤습니다. 그분은 잔을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셨던 와인이에요. 말없이 서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람소리만 가득한 그 거실.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죠.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조심스레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부드럽고 의도라기엔 또 너무 조심스러운 그 접촉. 그리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바람에 밀린 창문이 갑자기 닫히며 큰 소리를 냈고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숨죽였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말없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 손은 조심스레 제 등을, 다른 손은 머리 위를 가볍게 감싸 안았죠. 그 포옹 안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살짝 몸을 떼자 그분도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잔에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조차 잠시 멈춘 듯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오래된 기다림과 지금의 진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조용히 닿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맞닿은 그 순간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녹아내렸습니다. 짧고 떨리지만 따뜻하고 깊은 입맞춤이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문을 살며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혼자 아프기보다 누군가의 곁에 서는 용기를 내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그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그 감정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엌에선 앞치마를 두른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미소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정성스레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보니 서툰 손맛 속에서도 마음이 담긴 맛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제 말에 회장님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컵을 실수로 떨어뜨려 물이 쏟아졌는데 회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물을 닦아주셨어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그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제의 떨림이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돼? 돈 좀 필요해서.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없던 딸이 돈이 필요할 때만 문자를 보냈죠. 답장을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아이 일인데 조금 복잡하네요. 그분은 더 묻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햇살 좋은 제주도 바닷가 별장 사진이었죠. 이번 주말 같이 가보실래요?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은 딸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조용히 덧붙였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어. 다음 주에 보자. 손끝이 떨리진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선택이 혹시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망설임도 있었죠. 하지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저는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 자신을 선택해도. 그 순간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어두었던 진주 목걸이의 감촉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벼웠지만 묵직한 그 느낌처럼 저도 이제는 내 감정 하나쯤 소중히 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조용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처럼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별장 거실로 나가자 조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바다 보고 싶으실까 봐 창문 열어뒀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고 그 물결처럼 제 마음도 천천히 그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요. 하룻밤 고민해봤어요. 그의 눈빛이 조용히 진지해졌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에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조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침묵은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같이 살아볼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지금처럼요. 그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 안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안도와 기쁨이 잔잔히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현정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우리는 바닷가로 함께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긴 시간을 걸었어요. 해변 위엔 조용한 파도가 반복되어 밀려왔고 그 리듬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하나의 박자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손을 조금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와 함께여서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날의 바다는 평온했으며 우리의 두 그림자가 파도 위에 살짝 겹쳐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튼을 걷고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조 선생님과 감나무 아래서 떨어진 감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손엔 작은 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숙인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너무 평화롭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2잔 내렸고 그가 마당에서 돌아오자 건넸어요. 그는 웃으며 감 하나를 내밀었죠. 조금 물렀지만 단맛이 꽤 괜찮아요. 이건 현정 씨 거. 그 감을 받아들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감을 나눠 먹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감 껍질을 천천히 벗기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감사함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감 하나를 나누는 아침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 시간 돼?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 내려와. 주소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이 삶의 딸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조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딸이 내려온대요. 그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리 좀 해야겠네요. 마당도 깨끗이 치우고. 그렇게 말하며 그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반대하면. 제가 작게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현정 씨 인생이에요. 그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딸과 함께 웃고 있던 아직 세상이 덜 복잡하던 시절의 사진. 잠시 바라보다가 고요히 접어 다시 넣었고 손끝엔 조금 떨림이 남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젠 내 과거뿐 아니라 내 현재와 미래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우리는 마당을 함께 정리하고 작은 손님방 이불도 새로 갈았어요. 그가 친구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쩐지 든든하고 나는 그 옆에서 쿠션 하나를 정돈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내 집의 일부가 되었음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은은한 달빛이 고요히 내려와 우리의 어깨 위를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어요. 멀리선 파도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감귤 향을 살짝 실어 나르듯 은근했죠. 조 선생님은 손에 따뜻한 국화차를 들고 있었고 저는 담요를 무릎 위에 덮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 정적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하게 번져왔습니다. 숨소리, 찻잔에 닿는 손끝의 온기, 그리고 곁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참 충분했어요. 달이 참 크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현정 씨, 예전엔 이 달을 혼자 봤어요. 그냥 외로움의 상징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 달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고요한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서로의 지난 시간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 잘 써내려가요, 조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네, 현정 씨. 이제 남은 인생은 한 장 한 장. 현정 씨와 같이 써내려갈 겁니다. 그 대답 하나에 지금까지의 모든 기다림과 외로움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늘한 기억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 달빛 아래 늦게 피어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이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 아마도 우리가 서로에게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돌아온 끝에 비로소 닿은 자리일 거라고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루 끝에 포개어졌고 별 하나가 조용히 빛을 더해왔습니다. 그 밤은 말보다 마음으로 더 깊이 연결된 시간으로 내 기억 속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